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 이름의 책이 나온 지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1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을 2019년, 2020년에 보신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쭉 돌려보면 버전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로 기준으로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2015가 아니라 2019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17 다음에 2019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요. 2019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스플랜넷 같은 경우는 제 1장 제목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었는데요. 에이스플랜넷 시작하기란 이름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 내용은 뭐 C# 기반의 웹폼, 윈폼, 블레이저, 닷넷 코어에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플랜넷 한 줄로 정했을 때 제가 이거를 써놨었어요. 웹 개발 기술의 집합체. 에이스플랜넷을 한 줄로 정의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단어가 한 줄이 이거죠. 웹 개발 기술의 집합체. 그러니까 웹 개발 관련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풀스택으로 보시면 돼요. 에이스단넷만 하면 프론트엔드 쪽, 백엔드 쪽을 에이스단넷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 개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웹 개발 기술의 집합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단넷 자체는 처음에는 오픈소스 아니지만요. ASP.NET 크게 ASP.NET과 ASP.NET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SP.NET과 ASP.NET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ASP.NET은 약간의 이제 멈춰 있는 기술이긴 하고요. ASP.NET 코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현재 3.0 버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ASP.NET 코어는 장점이 오픈소스라는 이제 에이스padne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C샵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C샵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C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SQL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당연한 얘기겠지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알고 있으면 좋고요. jQuery 역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밑바탕이 되는 기술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ASP.NET 코어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본 ASP.NET 자체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책이 집필이 됐는데요. 강의 시점에서는 2015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1인데요. 현재 3년 만에 2017 다음에 201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기는 뭐 2012 버전서부터 아마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 기술의 집합체인 ASP.NET에 대한 설명을 1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ASP.NET 시작하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 할 만한 내용은 2019년 09월 27일에 ASP.NET Core, .NET Core 3.0이 출시가 되었고요. 이 의미는 그 단어 그대로 ASP.NET Core 3.0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ASP.NET Core 3.0 블레이저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또 역시 출시가 되었던 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서 한 달이 아직 안 됐네요. 예. 아직 안 됐네요. 2019년 10월 달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강의하는데 저번 달 말에 현재 강의 시점에 한 달 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넷코어 3.0이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ASP.NET 자체는 그냥 ASP.NET이라는 것은 ASP.NET과 ASP.NET 지금은 4.8이 이제 마지막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ASP.NET 코어 3.0이 현재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x
이렇게 3.1이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면 3.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아마 ASP.NET은 4.8 버전이 아마 마지막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NET 프레임워크 4.8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ET 코어 3.0 기반으로 3.x 버전으로 기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년 뒤에는 이제 얘는 그냥 멈춰 있는 거고요. 멈춰 있는 거고요. .NET 코어가 .NET 5.0 식으로 이제 5.0으로 바뀔 거고, 그냥 .NET 프레임워크 .NET 코어라고 안 하고 그냥 .NET 5.0, .NET 6.0 이렇게 가는 걸로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SP.NET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ASP.NET 4.8과 ASP.NET 코어 3.0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책에서 1장부터 1장은 이제 소개장이고, 흔히 말하는 2장부터 22장까지가 ASP.NET을 다루는 거고요. 23장부터 나머지 장까지가 ASP.NET 코어를 다루는 겁니다.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ASP.NET 4.6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예. 근데 코어 쪽은 1.0 버전으로 시작해서 현재 3.0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고요. 근데 ASP.NET 파트는 버전만 올라가 있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버전만 4.8로 해놓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NET 코어 쪽은 몇 가지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각각의 장 업데이트 강좌에서 한번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ASP.NET 코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ASP.NET이라고 하는 거는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 4.8, .NET 코어 3.0 기반의 ASP.NET 코어 3.0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큰 틀이 있다. 큰 틀이 있다. 그 다음에 ASP.NET은 ASP.NET 코어 쪽은 여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리눅스 또는 맥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해 줄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영역이고요.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 4.8은 그냥 윈도우즈 서버,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NET 환경이고요.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거의 멈춰 있는 기술이고요. 제 책에서도 새로운 거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SP.NET에 대해서는 현재 ASP.NET 4.8, ASP.NET 코어 3.0이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ASP.NET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ASP.NET 웹폼이라는 기술이 들어있고, 뭐 ASP.NET MVC인데 이거는 5.0으로 보시면 돼요. 예. 웹폼은 따로 버전을 붙이다 보니까 4.8이에요. 예. 버전을 붙이면 만약에 버전 붙인다면 그 다음에 시그널알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NET 웹 API 굳이 버전을 붙이자면 2.2 버전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R 이게 버전이 애매하겠네요. 예. 요거는 이제 버전을 굳이 2.0이라고 붙이기 뭐하고 요거는 이제 시그널 R2라고 할게요. 그냥 시그널을 툴하게 하기도 하고 시그널알인데 얘는 이제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시그널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웹폼 MVC, 웹 API, 시그널알 또는 이제 웹 페이지스 등등등이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말하는 ASP.NET 코어에는 MVC와 웹 API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페이지스라고 따로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블레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역시 시그널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ASP.NET 코어 3.0이고요. 기타 뭐 이제 gRPC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워커 서비스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따로 여기다는 포함 뭐 이제 gRPC 또는 워커 서비스인데 그냥 얘는 이제 따로 템플릿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얘네들 이제 웹페이지, 레이저 페이지, 블레이저 등등등의 기술사에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든다든가 이제 전통적인 MVC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든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ASP.NET 4.0이라든가 ASP.NET Core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제 책에서는 얘네들 다 다룹니다. 다루되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쪽은 이쪽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데요. 이제 ASP.NET 파트는 이 모양 그대로 윈도우즈 폼
강의를 진행해도 되고 블레이저 강의를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SP.NET 4.8인데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SP.NET 4.8은 윈도우즈 운영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되되 ASP.NET 4.8 기술 자체는 웹폼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거고요. 새롭게 만드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NET 코어 기반으로 가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워낙 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 ASP.NET을 한다고 해서 .NET 코어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에서 .NET 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개 ASP.NET 그 웹폼도 반드시 넣은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제 책에 보면 댓글도 많이 달리죠. 왜 웹폼 필요 없는데 하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써요. 예,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구성할 때 단넷 코어만 하면 좋겠지만 단넷 코어만 하면 좋겠지만 아직 이제 ASP.NET 기초 입문서다 보니까 기초 과정이에요. 이제 뭐 이제 활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 처음에 다루는 사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처음 이제 ASP.NET을 접하는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ASP.NET 웹폼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P.NET 코어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굉장히 두꺼운 1000페이지짜리 책이 됐는데요. 어쨌든 뭐 다 넣고 싶어도 더 이제 못 넣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기초적인 거에 알아야 된다. ASP.NET 4.8을 사용해서 뭐 게시판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ASP.NET 코어를 사용해서 게시판 만들어 보고 ASP.NET 코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본 웹사이트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요. ASP.NET 4.8 ASP.NET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worldwideweb.memoengine.com이라는 데모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해서는 ASP.NET 코어를 사용했을 때는 .NETNote.com 사이트가 데모용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NETNote.com 메모엔진.com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업데이트 강좌하면서 아마 더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요. .NET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메모엔진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파트는 제가 이거 업데이트 강좌 만들면서 지금 만들면서 엔진 코어란 이름으로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뒤에다 코어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NET 노트 코어란 이름으로 붙여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소스는 제가 제 GitHub 계정에다가 비주얼 아카데미의 메모 엔진 코어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ET노트는 현재 .NET노트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NET노트 현재까지 2.2 버전까지 소스는 .NET노트로 되어 있는데요. .NET노트 코어 지금 이렇게 3.0 버전으로 ASP.NET 코어 3.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여기다가 소스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 올려놓을 거고요. 자, ASP.NET 파트는 여기 메모엔진 코어라고 여기 부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소스는 이렇게 두 개. 책에서 제가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그 책의 소스는 어쨌든 1.0 버전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었고 그 소스 만들 때도 기다렸어요. 정식 버전 나올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렸다가 다 이제 정식 버전 나오자마자 그냥 다 바꿨죠. 이제 웬만한 거는 예.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베타 버전 때서부터 이제 RC 버전 때서 뭐 베타 버전 때서부터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중간에 뭐 그냥 원고들을 뭐 거의 되게 많이 바꿨죠. 그래서 어쨌든 1.0 버전에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3.0 버전대로 즉 3년 전에 썼던 ASP.NET 코어 책을 혹시나 이제 지금 또 이제 보고 계신다 하신 분들이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강좌를 1장부터 제가 아마 목표는 이제 다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1장 일단 현재 강좌는 1장이고요.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강좌는
이렇게 뭐 이제 1장부터 뭐 40장, 뭐 38장 이렇게 그 장에 맞게 각각의 장에 맞게 업데이트 강좌를 제가 목표로 한번 잡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장까지 제가 업데이트 강좌를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1장에서는 에이스밴드 시작하려면 1장에서 핵심적인 실습은 딱 하나 있어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기입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아니라 2019를 설치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넷 코어만 해주고 싶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코드를 최신 버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 강의, 제 책에서는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예, 뭐 바뀐 거 거의 없어요. 예, 이제 그 업데이트, 이제 바뀐 거를 제가 업데이트 강좌로 한번 보여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그 웹브라우저 열고요. 윈도우즈 R키 누르고 윈도우즈 키 플러스 R키 눌러서 실행창 연 다음에 cmd 요청해서 엔터 쳐서 자, 명령 프롬프트 열어주고요. change 디렉터리 한 칸 띄고 백슬래시 엔터 치고 cls 클리어 스크린 엔터 치고 익스플로러 또는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https worldwideWeb.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및 설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거 수십 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튜디오인데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네. 비주얼 스튜디오.com으로 가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고요.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는 이렇게 와도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com에 슬래시 다운로드까지 바로 가도 되고요. S가 아마 붙을 거예요. 네. 이렇게 바로 가도 되고요.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중에서 좀 더 최신 버전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 프리뷰 경로로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최신 버전의 미래 버전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런 거고요. 일단은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링크에서 다운로드까지 뺀 링크에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타트 또는 익스플로러 명령을 통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하는 거는 좋은 점 F7번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뜨잖아요. 제가 했었던 게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웹브라우저 열고 주소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타트 또는 익스플로러 PLORER 스타트가 더 짧으니까 앞으로는 스타트만 써야 되겠다. 네. worldwideweb.visualstudio.com으로 가서 또는 슬래시 다운로드까지 가서 했는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긴 하는데요. 유료 버전을 쓰긴 하는데 강의라든가 책에서는 다 커뮤니티 에디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서 자, 실행 버튼 눌러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건너뛰기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로 바뀌었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 또는 업데이트 또는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설치가 끝난 다음에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제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에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딱 두 개만 기억하자.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를? ASP.NET 워크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워크로드에서 이거 하나, ASP.NET 및 웹 개발,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SP.NET하고 ASP.NET Core는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해 줄 수 있고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C샵을 공부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NET 데스크톱 개발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C샵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저는 어쨌든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요거까지 체크할게요. 저는 C샵과 ASP.NET 이렇게 요 두 개를 체크할게요. 이거 하나만 체크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 두 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언어팩을 영어로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라는 거. 워크로드에서 ASP.NET 및 웹 개발과 언어팩에서 영어. 그래서 저는 영어 버전으로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에러만 났을 때 그 구글에서 영어 버전으로 검색하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개발자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한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언어팩은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워크로드는 ASP.NET 및 웹 개발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그냥 .NET 데스크탑 웹 개발까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ASP.NET 관점으로만 볼게요. 요거 뺄게요. 그냥 요거 얘와 ASP.NET 및 웹 개발과 언어팩 영어 이거 두 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거 그런 다음에 나중에 따로 설치하기 뭐하니까요. 4.8까지 체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버전은 4.7 버전이에요. 그래서 4.7이라든가 4.7.1 버전이라든가 물론 제가 책을 썼을 때는 4.6 버전일 거예요. 얘네들이 기준 버전일 텐데요. 그냥 일단은 4.8 버전을 기준으로 그냥 저는 4.7, 4.7.1, 4.8 버전 이왕이면 가장 최신 버전만 설치해도 되는데요. 그 4.7, 4.7.1, 4.8 버전까지 해놓고 실제 만들 때는 4.8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P.NET 및 웹 개발 언어팩 영어 다시 체크 ASP.NET 및 웹 개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8 그냥 얘는 저는 요 두 개는 제 체크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두 개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설치를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거 보기 쓸 필요 없겠죠. 완료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에 대한 내용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C샵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치했을 거고요. ASP.NET 과정에서도 여러 번 설치할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설치했으니까요. 설치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잠깐 광고 하나 하면요. 그 내용 다 지우고요. ASP.NET and 코어를 다루는 기술은 총 3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전체 동영상은 이제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뭐 이제 책만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강좌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대브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유료 동영상 강좌까지 해주고 싶다. 그러면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에 있는 모든 예제 플러스 알파가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대브렉 사이트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23장에서 ASP.NET Core는 23장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23장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편리한데 참고적으로 뭐를 사용해도 된다? .NET 코어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아니면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윈도우즈 환경이라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 놓으시면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놓으시면 윈도우즈 기반에서는 개발 관련해서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com으로 바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code.visualstudio.com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역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좀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code.visualstudio.com에 가서 다운로드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맥 OS 또는 리눅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줘도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 환경이니까 64비트 버전으로 스테이블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ASP.NET 워크로드 체크했고 .NET 프레임워크 4.8 체크했고 영어 언어팩 체크한 상태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설치가 끝나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최신 버전까지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치 완료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처음 사용한 모양이 되겠지만 이제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그인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비주얼 C샵일 때는 C샵이겠고요. 웹 개발이면 웹 개발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 테마는 어둡게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기본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언제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시 실행시켜서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닫고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하게 되면 이렇게 떠요. 2015, 2017 때는 좀 틀려요. 2019에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요 화면으로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버튼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기를 권장하고요. 알림창이 오른쪽 밑으로 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뭐하고 뭐를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뜨네요. 나중에 하고요. 모두 해제 버튼 누르고 솔루션 탐색기 닫고 템 탐색기 닫고 서버 탐색기 닫고 도구 상자 닫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고 도움말에 가서 잠깐 버전만 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정보를 잠깐 보면 내부 버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인데요. 16.3.5 버전이 현재 제 컴퓨터에는 설치되어 있고요. 워크로드는 ASP.NET과 언어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눌러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참고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둘 다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ASP.NET과 AND 코어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의 업데이트 강좌를 목표는 38개 장 38회에 거쳐서 거의 한 38시간 정도 되겠네요. 예, 거쳐서 거의 40시간 되겠구나. 예, 중간에 자를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어가지고 이미 설치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죠. 예. 엉뚱한 거 있네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설치가 이제 이미 되어 있던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닷컴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이 2019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code.visualstudio.com에 가서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까지 되었고요. 자, 그런데 ASP.NET 웹폼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2019, 2020,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SP.NET 웹폼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블레이저 기술을 설명을 많이 할 건데요. 또는 윈폼 기술을 설명할 건데요.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색에서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검색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시 실행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되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되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 가서 수정 버튼 눌러서요.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시 띄우는 방법에서 이렇게 내용 수정하려면 수정 버튼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더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샵과 윈도우즈 폼, WPF 또는 윈도우즈 폼 요 기능 C샵과 윈도우즈 폼 요 기능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 눌러서 추가적으로 이제 .NET 데스크톱 개발 워크로드를 하나 더 체크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에서는 C샵과 C샵 기반의 윈도우즈 폼 또는 WPF 그리고 ASP.NET이 ASP.NET과 ASP.NET 코어가 됐고요. 그거를 이제 약간의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념으로 봤을 때 뭐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설치된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나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냥 하나만 더 업데이트 할게요. 23장 ASP.NET 코어 파트부터 이제 그때도 제가 아마 더 한 번씩 더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그 강좌를 제가 먼저 촬영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NET 코어는 .NET 코어 3.0, 3.1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NET 코어는 ASP.NET 코어는 .NET 코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ET 코어도 여러분들이 따로 다운로드 받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어디에서 .dot.net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NET 프레임워크 또는 .NET 코어의 최신 버전을 또는 이전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NET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dot.net 사이트 하게 되면 다운로드 링크가 뜨고요. 여기 보면 .NET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은 .NET 프레임워크 4.8이고요. 이게 아마 .NET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4.8.1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지만요. 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NET 프레임워크는 4.8이 마지막 버전이다. .NET 프레임워크로는. 그러면 이제 .NET 코어로 계속 업데이트를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 버전은 나중에 2020년도 하반기에 와서는 .NET 코어 3.0이 아니라 그냥 .NET 5.0으로 그냥 4.0이 아마 이제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4.8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높은 개념 이거에 3.0, 4.0 다음에 5.0 개념으로 그냥 .NET 코어, .NET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그냥 .NET 5.0 버전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 이제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NET 코어는 3.0, 3.1 다음 달에 3.1 다음에 뭐 3. 얼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4.0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예. 어쨌든 .NET 5.0으로 바로 건너뛰기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NET Core SDK 3.0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번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정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얘가 설치되어 있으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ET Core SDK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로 뜰까요? 예, 화면이 틀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환경에서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를 최신 버전의 .NET Core SDK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NET 프레임워크 4.8, .NET Core 3.x 버전을 여러분들 X 버전 이상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수정이 되어 있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닫기 버튼 눌러서 나가도록 할게요. 예,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령 프롬프트 열고 한번 보면 .NET 대시 버전 마이너스 버전 하게 되면 3.0.100 버전이 현재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개발 환경 구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발 도구로는 전 세계에서 1위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2위가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자, 그 두 개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메인으로 사용하고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ASP.NET 프로젝트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모든 언어 이게 돼 있는데 우리는 C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C샵에 ASP.NET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플랫폼 잠깐 하나만 바꿔볼게요. 웹 쪽으로 웹이 안 보이네요? 없네요? 이런 프로젝트 형식 여기서 하나요? 아, 여기서 하는구나. 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C샵에 ASP.NET 코어가 있고요. 블레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폼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시요. 지우기. 검색을 할게요. ASP.NET 얘가 왜 없었죠? 좀 전에? 이렇게 요거 C샵에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있었나요? 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ASP.NET 검색해 보면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이고요. 제 책에서 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얘를 선택을 해서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고요. 23장부터 38장까지는 얘를 선택해서 웹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이 있고 .NET 코어 기반의 ASP.NET 코어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해놓고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얘를 선택해놓고 다음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헬로 월드로 갈게요. 예, 헬로 월드로 .NET 프레임워크 4.7.2 또는 4.8 버전으로 만들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 넷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서 만들기. 헬로 월드 .NET 프레임워크에서 언제 만들고 웹폼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만들기. 이거는 이제 만들고 버릴 거니까 헬로 월드 넷 프레임워크, 헬로 월드 넷 코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는 .NET 프레임워크 4.8 버전 기반으로 한번 만들고 실행 한번 시켜볼 거고요. 자, ASP.NET 웹폼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책에서 1장에 있는 내용은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컨트롤 세미콜론. 제 강의에 C샵을 들었다면 컨트롤 세미콜론 제가 맨날 누르잖아요. 자, 그러면 됐고요. 디폴트.aspx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 그러고 나서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셔도 되겠고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셔도 되겠고요. 컨트롤 F5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하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가 참조해서 노란색이 뜨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관련된 누계 패키지를 쭉 가져오고요. 패키지를 가져와서 설치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SSL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IS 익스프레스 SL 인증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처음이니까 이 화면이 뜨네요. 그러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증서를 이제 그 테스트 인증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그러면 로컬호스트 몇 번 포트 동쪽으로 포트가 만들어지고 로컬호스트 몇 번 포트에 디폴트.aspx 페이지가 실행되고 이렇게 그냥 기본 모양으로 홈, about, contact 이렇게 기본 3개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ASP.NET 웹폼 기술, ASP.NET 4.8 기술로 하나의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실행 한번 해본 겁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헬로 월드. 이번에는 ASP.NET 코어, ASP.NET 누르고요.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고요. 다음 이름은 헬로 월드 넷 코어라고 할게요. 이것도 역시 만들고 실행시켜 보고 버릴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NET 코어 기반의 ASP.NET 코어 3.0으로 만들고요. 웹 응용 프로그램의 MVC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여기 템플릿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웹 응용 프로그램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MVC 기반으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으로 .NET 코어 기반으로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역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럼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종속성이 완료가 되면 옐로우 박스가 없으면 얘를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얘는 시작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 뷰 컨트롤러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주고, 그러면 MVC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형태대로 슬래시 홈 뭐 슬래시 프라이버리 이렇게 모델 뷰 컨트롤러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부트스트랩, 좀 전에 ASP.NET 웹폼은, 즉 ASP.NET 4.8은 부트스트랩 3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ASP.NET 이제 부트스트랩 4 기반으로 좀 더 깔끔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홈의 인덱스, 홈의 프라이버시 이런 식으로 이제 MVC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네요. 이렇게 두 가지 뭐 어쨌든 ASP.NET 4.8, ASP.NET Core 3.0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 월드도 한번 만들어 봤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코드도 한번 해봤으니까, 설치해 봤으니까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C 드라이브 루트에 가서 헬로 월드 2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헬로 월드 넷 코어 위드 코드, 이렇게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make 디렉터리 hello world .NET 코어를 with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시 change 디렉터리 hello world with 코드로 가서, 얘는 .NET 명령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NET 대시 버전 있으면 돼요. 그럼 현재 폴더에서 클리어 스크린에서 .NET new 명령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눅스다 또는 맥이다 하면 이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리눅스 또는 맥에서는 터미널을 사용해서 .NET Core SDK가 설치되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역시 크로스 플랫폼으로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NET new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면 돼요. -L 눌러서 리스트 잠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NET Core 3.0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건 블레이저라는 기술이에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블레이저 서버 앱인데, 블레이저 서버라는 이름의 옵션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new 블레이저 서버를 아웃풋 디렉토리에서 특정 폴더 만들어도 된다. 그냥 현재 폴더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T new 블레이저 서버라는 이름으로 블레이저 서버라는 이름의 템플릿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dir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C#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어딨냐 이거 C#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Hello World Net Core with Code라는 이름의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얘를 실행한다면 .NET New로 만들었으면 .NET Restore 이제 관련된 패키지에 복구해 주면 되는 거고, .NET 빌드로 빌드해 주면 되는데, 얘를 한꺼번에 해주고 싶다. .NET Run 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현재 폴더를 프로젝트 보는 거니까 실행해라. .NET Run으로 실행해라. 이렇게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로컬호스트 https 로컬호스트 5001번으로 하나 만들어지네요. 이거를 블럭 씌워서,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열고 웹브라우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붙여넣기 로컬호스트 5001번으로 실행해자. 엔터 쳐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오리건 하네요. 그냥 로컬호스트니까 그냥 세부 정보에 가서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실행을 시켜주겠네요. 이렇게 Hello World Net Core with Code라는 이름의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그 데모 웹 애플리케이션, 기본 템플릿에 의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Hello World인데요. 얘는 재밌는 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깜빡거림이 없습니다. 페이지 깜빡거림이 없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ASP.NET을 공부한다면 일반적으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란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jQuery 또는 Vue.js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좋은 기술이에요. 싱글 페이지는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필요한 내용만 가져온다. 그래서 카운트, 홈, 카운트, 패치 데이터고요. 카운터 클릭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어떤 이제 데이터를 증가시켜주고 해주는 기능인데, 얘가 참고적으로 블레이저 서버 앱으로 만드는데 얘는 100% C샵으로 클라이언트 측 기능, 이런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이제 버튼에 대한 마우스 오버 이벤트 등등등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 C샵을 사용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프레임워크도 많고 라이브러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 지친 개발자들이 많아요. 예. 이제 너무 이제 춘추전국 시대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백엔드 기술인 C샵으로 사용하는 걸 그냥 프론트엔드에서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풀스택 웹 개발을 오로지 C샵으로만 해주고 싶다. 가능하게 만들어진 게 블레이저라는 이름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 블레이저라는 이름의 기술은 ASP.NET Core 3.0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어쨌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종료를 한번 컨트롤 C 눌러서 클리어 스크린 해서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얘는 어쨌든 이렇게 dir 보면 요거에 대한 코드 수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 열면 돼요. 그런 거는 명령어로 코드 닷 이렇게. 만약에 크로스 플랫폼에서 ASP.NET 코어를 개발해주고 싶다면 .NET 코어 SDK하고 뭐를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맥 환경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4 맥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이면 이제 100%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NET 코어 SDK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컨트롤 플러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줄만 바꿔주고 싶다. 그럼 페이지에서, 자 페이지에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Welcome to your app, 일단은 익스텐션을 설치하는데 지금 일단 놔둘게요. 네, 일단 해놓고 Welcome to your app에서 H3 태그를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NET 코어 SDK를 사용하는 방법이, 흔히 말하는 .NET 코어는 이렇게 개발해 주시면 돼요. ASP.NET 코어는 크로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개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컨트롤 C V. 자 그러면 ASP.NET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P.NET 코어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NET 코어 SDK로 이렇게 개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을 추가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NET run 또는 F7번 눌러서 실행하고 엔터 쳐서 실행하고요. 웹브라우저를 하나 더 열을게요. 이걸 하나 더 열고 스타트 https://localhost 5001 포트가 기본값이네요. 그래서 실행하게 돼요. 이렇게 ASP.NET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ASP.NET 코어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하거나, 제가 사용한 건 메인 버전 이걸로 했는데 만약에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능하다. 즉 리눅스, 맥, 윈도우즈에서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 깔리고 .NET 코어 SDK 다 깔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NET 코어 SDK 해서 .NET New로 어떤 프로젝트 만들고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NET Run으로 이제 실행하면서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일장에 대한 업데이트 강좌는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냥 일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2015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2019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장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NET 코어 SDK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NET 코어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편집하고 실행을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번 시간에 제가 빈 컴퓨터에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해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해서 프로젝트도 이제 2개, 3개 정도 한번 만들어보고 실행시켜 본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ASP.NET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ASP.NET에 대한 역사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버전이 언제 나왔는지 그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단지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이제 여러분들 보신다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웹에 대한 기술을 알고 얘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고요. C샵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C샵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역시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C샵 강좌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긴 시간 동안에 한번 그 ASP.NET End Core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제가 따로 뭐 노트는 남기지 않습니다. 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니까요. ASP.NET End ASP.NET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에 대한 1장 업데이트 강좌를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38개 장 중에서 이 첫 번째 1장에 대한 업데이트 1장 업데이트 강좌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네요. ASP.NET이 뭔지 한 줄 정의 뭐라고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 기술의 집합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1장의 결과물은 뭐다?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ASP.NET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장부터 22장까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고요. 그리고 ASP.NET 버전은 현재 시점에서의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최신 도구와 최신 버전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쭉 훑어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책 같은 걸 업데이트를 해 놓긴 하는데요. 뭐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몇 가지 많이 바뀐 부분은 저기 23장부터 몇 개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거는 역시 제가 따로 촬영해 놓은 동영상도 그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1장에 대한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